네, 마약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약류 중에서는 저는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최근 마약류 단속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관련 사범 중에서 노란색이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 대마 마약 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향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 4명 중에 3명이 향정 관련 사범입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작년에 한 22억 정 정도가 처방됐고 하루 평균 62만 정, 이것을 복용자 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현재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얼마나 처방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전체 의원 중에서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0.1%가 전체의 30%를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실제 충남 보령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는 가정의학과의 모습입니다. 23년에 27,500명이 넘는 사람이 처방을 받았고 환산하면 하루 100명에게 식욕 억제제를 처방했고요. 이 의원이 우리나라 전체 식욕 억제제 처방량의 3.5%에 달하는 처방을 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혹시 오남용 조치 기준에 어긋나는지 보고 있고 거기서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22년 4월에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 감시해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 너 오남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피드백을 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오남용 의심 기관에 오남용 하지 마세요. 오남용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보를 해도 보시는 것처럼 프로포폴은 6%가 오히려 늘었고요. 줄어든 펜타닐도 7%에 불과해서 사실상 현재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의원님, 이 제도만으로는 식약처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펜타닐 같은 경우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언제 이력 확인 제도를 의무화하셨나요?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는 올해 6월 14일부터 돼서 지금 한 3개월 되었습니다. 효과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4월에 도입한 조치의 흐름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식약처가 처방 내용을 분석해서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하고 경고 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처방을 중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내리기까지 1년 1개월이 걸리고요. 이제까지 조치하신 내용으로 보면 최종 행정 조치까지는 최소 1년 8개월, 최대 2년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식욕 억제제가 60만 정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 조치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국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요? 이 오남용이라는 게 또 이 오남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 평가가 있어서 단순히 많이 처방했다고 오남용이다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것을 알고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조치까지 실질적인 네, 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네. 예. 다음은 합성 니코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부가 최근에 그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중간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냥 일반 피는 담배하고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는 겁니다. 예. 네. 발암 물질도 있고 생식 독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같으면 일반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이 합성 니코틴이 현재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팔 수 있고 그 유해 광고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안 냅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합성 니코틴 담배 정의의 포함 여부는 복지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협의해 왔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합성 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합성 니코틴에 들어갈 수 있는 유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담배사업법은 법을 보면 목적이 담배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지 담배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담배로의 유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약처가 관리하는 담배 유효성 관리법의 관리 대상에 이 액상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주신 의견이 작년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할 때, 그때 담배 유해성 관리의 담배의 정의는 담배 사업법의 정의를 따른다.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빨리 담배의 정의가 담배 사업법에서 바뀌면 담배 유해성 관리에서 그 담배의 정의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좀 더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유해성을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법에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법이 의존하는 게 맞느냐는 예, 그래서 그 법의 그 정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으면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